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조의 굴욕, 영의 힘 없이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아닌 중국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 재란이 끝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여진중 누르하치가 여진 각 부족을 통일해서 후금을 건국했습니다. 만주와 몽골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유화 정책을 했고 이때 명의 많은 세력들이 청에 투항해 오면서 결국 명은 1644년에 멸망합니다. 멸망하기까지는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선의 인주는 명나라 옛 계약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후금 관계를 단절하는 척화교서를 발표합니다. 당시 후금은 만리 장성을 넘어 북경까지 진격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내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23년에는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이괄의 난이 일어나 인조가 명나라에 파병을 요청하고 공주로 피신하는 등 혼란이 거듭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사정이 미처 수습되기도 전에 1627년 병자호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본에게 수모를 당한 지 29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명과 청 사이에서 멸망하는 용의 꼬리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성장하는 뱀의 머리를 잡을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얕은 정신과 이중 구조 안에서 인간적인 머리, 수완적인 머리만 쓰면 안 되었습니다. 삼중 구조 안에서 소신있게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뜻대로 국내의 내면을 보살피면서 신하들에게 인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초월적 인간관을 심어주었어야 했습니다. 신하들이 백성들에게 삼중 구조 안에서 초월적인 삶, 영적 삶의 모범을 잘 보이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내가 회복하고 평화로운 형성적 내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인조의 굴욕, 이보다 더 큰 나라의 수치가 있을까요? 왕이 대통령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인가요? 학자들, 권력자들이 싸움만 1등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국은 꼴찌인가 아닌가요? 이중구조의 인간은 잘난 척만 하는 바보였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높고 학식이 높고 부자이어도 별것이 아닙니다. 바보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삼중구조의 삶을 사는 소박한 농민과 어민, 그 안에서 지식과 권력을 초월하는 더욱 훌륭한 영적인 인간, 애국적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보다 먼저 삼중구조의 삶, 즉 육신성, 정신성, 영성의 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성과 인격의 삶을 재형성시키는 일입니다. 국가의 모든 영역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화된 정치, 영화된 경제, 영화된 교육, 영화된 종교, 영화된 언론, 영화된 군대, 영화된 경찰에 이르기까지 모두 재형성, 초형성 되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한국의 선량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면 인조의 굴욕 이상의 수모가 또 다가올지 모릅니다. 인간의 삼중 구조와 하느님의 선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네요. 인조가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잖아요. 왕이 굴욕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굴욕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꼭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중국의 명나라가 1368년에서 1644년까지 있었던 나라예요.
4년까지. 그 다음에 청나라가 원래 그 청나라를 갖다가 뭐 이렇게 다른 말로다가 뭐 많이 있죠. 여진족, 후금 뭐 이게 다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건데 여진, 후금 이 나라가 이제 발전해서 청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나라는 1644년에서 1911년까지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임진왜란이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있었죠. 임진왜란이 이때까지 있었는데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그 다음에 청묘열한, 병자호란, 정묘, 병자, 호란이 이거 이제 일본과의 관계고 청나라 관계니까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은 1627년에서 1637년까지예요. 그러면은 이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2년에서 29년. 임진왜란 당하고 나서 29년 후에 정묘회란.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당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청으로부터 29년 후에 또 침략을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잘 보자고요. 이게 1627년이면은 여기 명나라를 봤을 적에 1627년이면 명나라가 망하기 직전 몇 년 전이냐면은 17년. 이제 17년만 있으면 명나라는 망해요. 근데 청나라는 여진, 후금 해가지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그러다가 17년만 있으면 명나라를 없애버려. 명나라를 쳐부순다고. 이럴 적에 우리 조선은 누구하고 지내왔냐면은 명나라가 1368년이니까 조선은 언제 생겼어요? 1392년이잖아. 그죠? 1392년이니까 당연히 명나라하고 지내왔었지. 그죠? 근데 명나라는 지금 임진왜란 끝나고 정유회란이 일어났을 적에 명나라는 앞으로 17년 있으면 청나라한테 망한다니까.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요 상태에 이제 인조야. 요 상태에 있는 것이 인조예요. 인조. 그러면 인조가 이럴 적에 이제 외교 관계를 명나라하고 해야 되냐 청나라하고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데 청나라가 조선에 내 말을 들어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의리를 지킨다고 명나라하고 이렇게 가까이만 있으니까 여기는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야? 국제관계가 쇠국이야. 장님이라고 장님. 어떤 일이 변화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 중국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명나라한테 형님 그냥 우리 도와주십시오 이런 굴칭거리기만 하는 사회 의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나라가 지금 청나라한테 우리 봐주십시오 이래가면서 해야 될 판인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하나도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이 청나라가 이제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을 보살피려면 외교관계도 좀 잘해야 되거든.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만의 굳건하게 서가지고 소식껏 나라를 이끌으면 좋은데 매일 국내적으로 싸움만 했으니까 그거는 못 지킨다고, 그거는 안 된다고 치더라도 일단 어떤 국제관계에서 국민들 다치지 않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명나라는 조금 이따 망할 나라인데 거기 들붙어가지고 뭐 의리를 지킨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갖다 다 완전히 다 이렇게 죽도록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나라를 겨우 쳐들어왔을 적에 뭐한 거예요? 그 인조가 뭐를 낸 거야? 그래서 이게 309 고도래. 그 자기는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을 못 갔잖아요. 왕자들과 이런 사람들만 강화도로 보내놓고 나서 자기는 못 가서 남한산성으로 피난해 있다가 남한산성에 모든 식량 다 떨어지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나와가지고 정태종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왕궁 이렇게 있는데 여기 끌려 나와가지고 여기 끌려 나와가지고 305도래 뭐 하는 거야? 한 번 세배할 때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이 맞바닥을 이 바닥에다가 3번을 쳐야 돼. 그런데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다시 쳐라. 그러면 소리가 날 때까지 치는 거야. 이걸 갖다 3번 하는 거야. 또 일어나서 또 이제 소리가 안 나면 더 쳐라. 그럼 완전히 이게 뭐 왕이나 마나 이게 완전히 피로다가 범벅이 되고 그냥 머리 다 깨지는 거지. 이런 걸 당했으니까 굴욕이라고 쓸만하죠. 이게 우리나라 최대의 굴욕적인 사건이야. 이게 대통령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그냥 힘없는 백성들 앞에서만 큰 소리 치지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게 지금. 그럼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듣는다면 지금 대통령 됐다고 뻐길 거 하나도 없어요. 장관 됐다고 국회의원 됐다고 뻐기고 그럴 새가 아니야. 이게 지금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유럽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크게 발전하고 그럴 때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렇게 일본한테 굴욕적으로 당하지 청나라한테 굴욕적으로 당하고 이게 수도 없이 많은 거야. 이런 역사가 상황이 있는데 우리 민족끼리 국민끼리 살면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지도자들의 잘못된 이런 그 행태들을 갖다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끼리도 요즘 무역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패권이 있어가지고 어쩌고 정말 어리석게 그지없어요. 국민들도 이런 역사를 알아야지 다시 패권을 좀 만들지도 않고 우쭈저쭈고 싸움이나 이런 거 지금 싸움할 때가 아니잖아. 조금 더 있으면 잘못하면 일본에 또 당할 수도 있고 중국에 당할 수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에 당하는 거 보셔요. 그럼 우리나라 또 당할 수 있거든. 그냥 국민들 하는 대로 갈라져 있지. 뭐 신앙을 갖다 그러지만 신앙 안에 들어가면 신앙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얼마나 갈라져 있어요. 남의 종교와 갈라져 있는 건 둘째치고 같은 종교 안에서도 그리스도교든 불교든 유교든 막 갈라지면 투생이야. 그 안에.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인간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인간이 본래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삼중구조로 되면 내가 분열이 안 돼. 그러면 나와 이웃도 분열이 안 돼. 나와 우리 국가와 이웃 국가도 분열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형성 시켜주신 삼중구조를 잘 활용하면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내 국가도 좋고 이웃 국가도 좋고 아이가 전 세계가 다 평화스러울 수 있어. 그런데 이중구조는 항상 잘난 척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이중구조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이게 이중구조의 특징이야. 그러다 그러면 종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종교 있으면 종교를 가질 수도 영을 발휘하지 않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영이 없이 정신과 육신적인 차원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갈수록 점점 더 많아져.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 가면 그 그리스도교 종교 안에 사람들이 안 와요. 거의 없어. 노인네들밖에 없어. 그 왜 그냥 영이 없다니까. 종교는 있는데 하드웨어만 있어. 건물만 있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노인네들만 있고 젊은이들 하나도 없고. 왜? 영이 안 심어져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면 뭐해? 이거 그냥 삼배 구들에 해라만 하는 거지. 꼼짝 못하고 하는 거예요. 청나라 장군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참으로 인간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 오늘 우리 대통령이 지금 청나라 장군 앞에 이런 굴욕적인 이런 걸 당하는 걸 보면서 느낌이 어떤지 한 말씀 하세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차라리 이 언급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거기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만큼 위정자들이 정말 정치를 잘해서 선형성 안에서 정치를 잘해줬으면 좋겠고 국민들은 참 선량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보면 양심이 조금 거슬리는 일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런 면이 아마 저희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양심을 거스르지 않도록 이렇게 잘 정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국민들도 자꾸 인물 닮아간다고 정치인들의 잘못된 모습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 보는 게 그거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쟤네들 당파 싸움 하듯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싸움이 많은지 지금 말도 못해요. 그 국민들 저런 모습 닮아가지 말아야 되고 신앙인들도 다 저런 모습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에 어디다가 의미를 둬야 될지도 정말 모를 정도로다가 중심이 없어요. 영이 중심이 되는데 영이 뭔지를 몰라. 자기가 영혼 생활한다 그러는데 영혼이 뭔지도 모르고 글자만 쓰고 있어. 영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인간에 대한 거를 갖다 정확히 좀 알고 인생을 사는 이런 민족이 되어야 되겠고 세계를 위해서 기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수고했어요.